아니 근데 좀 말씀드려도 돼요? 너무 어려웠어요. 이행시 아무도 못 간 거 아세요? 아 그래요? 왜? 당직자분 계세요. 당직자분이 아예 아무도 쫓아오지 못하게 해서 그래요? 이행시 아무도 못 갔어요. 시장은 안 가신 겁니다. 시장 보시는 거. 아이고. 겨우 스틸 카메라 3명이서 대표님 타고 오시는 카메라를 빌려서 세워달라 그래서 나는 올라오고 갔어요. 세워도 아니에요. 아이고. 나머지 언론사 다 못 먹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걸음이 엄청 빠르시잖아요. 제가 한 번 놓쳤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같은 길을 다시 걸으시고 이게 라보가 나밖에 없었거든. 아니 라보가 생각보다 되게 빠르더라고요. 라보가 천천히 물면 뒤에서 차가 와서 또 빵빵거리고 이래가지고 이게 참. 생각보다 오래 걸렸는데 그러면 구석구석 가신 거예요? 아니면 예, 구석구석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예. 다음에 오시기 전에 예. 현장에 있는 분한테 항의하고 그랬는데 아니 이제 이게 프로세스가 예. 여기 오셔서 지금 시장 가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남아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아무튼 서울에서 온 와이프는 포함하여 이행시 아무도 못 갔는데 아이고. 시장을 못 갔거든요. 아니 너무 질주를 하시더라고 보니까. 실수가 아니라. 그 당직자분이 쫓아오지 말라 그러셨죠. 그래요?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아, 그게 뭐냐면, 경호 인력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저희 가면은, 경찰, 지금 불만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신변보호 요청했는데 따라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신변보호 요청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안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그걸 찍고 보면은, 경찰분들만 쫓아오는 모습이다. 이렇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을 텐데. 아, 그 현장에서 매우 스트레스에 했다는 점을 라고 20km는 엄청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참 난감하더라고요. 네. 정말 기사에 안 쓸 것 같은 질문이라 질문인데 이 라보는 각 지역에 한 대씩 있는 겁니다. 서울에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오늘 새벽 4시에 출발했습니다 라보. 네, 따로 지정 운전자가 있습니다. 네. 아이고. 빨리 저걸 명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걸. 네, 아이고. 우리가 보시면 여기 랩핑 지금 처음이잖아요. 랩핑이 안 돼. 당의 생각이 얼마나 커지는 게 이제 나중에 랩핑이 얼마나 잘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보니까 조금.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가는 데마다 현수막 바꿔 달아야 돼가지고, 지역공연 때문에. 그래서 현수막을 했어요, 지금. 여기도 이거 괜찮나? 예? 예. 없어요. 예. 실내에서는 하겠죠. 아유, 예, 오늘 이렇게 저희가 광주광역시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저희 지도부가 오늘 또 언론인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까 송정역 일대에서 저희가 또 정책 홍보 차량으로 정책 홍보를 하고, 그리고 또 송정시장도 일대 돌면서 또 상인들 민심도 청취하고, 그리고 또 인사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광주에 있어가지고 애착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지난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광주에 대한 굉장히 많은 약속들을 했고, 그 중에 일부는 진행되고 또 지켜지는 것도 있고, 하지만 또 제 의지와 무관하게 지켜지지 않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개혁신당에서도 그런 부분을 끊임없이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천하람 최고위원도 배석하고, 우리 양현자 의원님도 배석하셨지만은, 이 두 분이야말로 또 지역구가 광주 전남이었다 보니까, 저는 더더욱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개혁신당은 진짜 광주와 전남에 대한 이해만큼은 어느 정당보다 밀도 있게 그리고 또 진정성 있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정역 현장에서도 제가 정말 몇 가지 광주를 위한 또 전남을 위한 도발적인 제안들을 몇 가지 던졌는데요. 저는 처음에 지난 선거 때 보면은 복합 쇼핑몰이 이슈화 되었을 때 그게 어떻게 공론화되는지 과정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긴가민가 했겠지만은, 결국에는 좀 다른 시각으로 광주의 문제를 접근하는 그런 모양새가 결국엔 광주의 변화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는 제가 그 당시에도 제가 자주 방문하면서 느낀 것이
아무래도 일정한 관성이 존재하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시민사회가 굉장히 발달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슈에 대해 가지고 외부인이나 아니면 타 지역에서 온 사람이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약간 교착 지점 같은 걸 생겨가지고 앞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은데 개혁신당이 좀 그런 것을 과감하게 뚫어낼 수 있도록 또는 또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한국애망 창당의 가치와 비전, 우리 대한민국이 기술로 주도하는 국가, 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창당을 했었고, 그것을 위해서는 국정 운영의 중심에 과학기술을 두어야 된다. 그리고 정당의 강령의 과학기술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둔다라는 저희 한국의 희망의 창당 가치와 비전에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함께 공감하고 동의하면서 합당을 오늘 날짜로 완성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가 만들고 싶은 나라는 대내적으로는 국민이 잘 사는 강한 나라, 국민강국, 제 책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기술로 주도하는 국가, 절대로 끌려가지 않는 국가, 그런 과학기술 패권 국가를 만들고자 한다라는 말씀드렸고, 그것을 위해서는 이 국회 그리고 정치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양당의 정쟁의 구도로는 그런 국가를 만들 수 없다라는 그 큰 위기감이 있었고, 특히나 광주의 입장에서 보면 광주 전남이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이 확실히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정치가 또 사실 광주의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위기감에 저희가 개혁신당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일을 하게 됐고요. 우선 저는 이제 개혁신당에서 원내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이런 모든 일들이 그동안 우리가 표의 유불리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했던 어떤 불합리, 비효율, 그리고 비리, 그리고 낭비 요소들을 확실하게 걷어내지 않으면 우리 광주 청년들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미래 예산을 책정할 수가 없다. 그런 위기감과 절박감에서 저는 개혁신당의 그 개혁에 함께 동참하기로 했고, 그래서 앞으로 개혁신당이 광주의 변화를 확실하게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네. 또 청양실은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개혁신당에서는 창당준비위원장을 맡다가 현재는 최고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광주와 전남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투표를 하시더라도 민주당 소속의 현역 의원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다들 약간 감나무 모델을 채택하고 계시거든요. 그냥 특별히 하시는 거 없이 공천에 모나지 않게 감나무 밑에서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박지원 국정원장 정도를 제외하고는 광주 전남의 현역 정치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천하람 아니냐. 물론 양양자 원내대표님 계십니다만은 그런 얘기가 나올 지경입니다. 왜 그러냐면 광주 전남의 정치에 제대로 된 경쟁 구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정년 전 새누리당 대표님께서 순천에서 또 정운천 의원께서 또 전주에서 어떤 지역 구도에 균열을 내는 신화를 쓰셨습니다마는 그 지역 구도가 완전히 깨졌습니까? 그분들의 개인적인 영광이고 큰 성취인 것은 물론 맞습니다마는 지역 구도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 지역의 정치에도 근원적인 경쟁 구도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과거의 영광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의 빚에서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광주와 전남에 영속적인 제대로 된 경쟁 구도가 있으려면 저희 이준석 대표께서 선언하셨듯이 과거의 유산을 과감하게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서 과거의 빚이 없는 정치를 시작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광주 전남에서 솔직히 얘기하면 현역 국회의원들 민주당이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도 국민의힘은 회초리로도 못 쓰겠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 김건희 여사가 하는 거 보면서 어떻게 국민의힘을 회초리로 쓰냐라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비단 새로운 회초리임을 넘어서 가지고요. 저희는 아주 혁신적인 회초리입니다. 그리고 회초리를 넘어서서 우리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치 집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광주 전남에 있는 많은 유권자분들께서 정말 고이고 고여있고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 지역 권력의 기득권은 교체하지 않는 이 현실이 지긋지긋하시다면은 완전히 새롭고 개혁적인 우리 개혁신당에 꼭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 광주와 전남에 저희 정말 좋은 후보들 선보일 테니까 꼭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 지역의 발전과 또 정말 표가 떨어지더라도 해야 되는 이야기들은요, 욕 잘 먹고 갈라치기 잘하는 우리 이준석 대표가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도와서 열심히 하고 또 양현석 원내대표께서도 잘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광주 전남에 무사안일하게 감나무 밑에서 그냥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셨던 민주당 정치인들 긴장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광주건 전남이건 민주당 내부의 경선 싸움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런 거에 정말 지치신 우리 광주 전남의 많은 유권자분들 개혁신당이 간다 기다려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내일 저희가 또 순천에서 일정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전남 동부 지역에 대한 저희의 지역 약속이나 이런 것들은 내일 따로 또 언론에 공개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방금 전에 천하람 최고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지역에서 욕먹거나 아니면 분쟁 자체를 두려워해가지고 정치인들이 건드리지 않았던 그런 광주의 문제들을 저희는 과감하게 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송정역에서 정책 홍보 차량에서도 언급하는 바가 있는데, 첫째로 저희는 광주 공항,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시장, 도지사,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모두 배출하면서도 어떤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광주 군공항은 빠른 시일 내로 이전이 되어야 하며 저희는 무한공항이 최적화된 입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평등의 대체지가 결혼되고 있지만은 냉정하게 무한공항의 그 활용 여부를 제쳐놓고 한평에 또 다른 활주로를 신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수의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갈망하는 군공항 이전 문제가 이미 대구와 같이 시작되었지만은 대구보다 뒤처졌습니다. 더 이상 늦춰지게 할 수 없습니다. 광주공항의 그 넓은 부지는 지금 상무지구와 그리고 송정역 사이에 단절을 가져오고 있고 사실 빛가람 신도시의 발전에도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광주공항이 신속하게 이전돼야 되고 또 광주 내에 그에 연관된 시설들 뭐 예를 들어 양현자 의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셨던 탄약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빠르게 이전이 되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첫 번째 광주에 대한 약속이고, 두 번째로는 무등산 정상 개방 문제에 있어가지고 2030년까지 완전한 개방을 염두에 두고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이미 정상이 개방되고 통로가 확보된 상황 속에서 저는 최대한 많은 광주 시민들이 다리가 불편하신 분도 몸이 아픈 분들도 무등산 정상을 향유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의 무등산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놓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시민단체와 또 추진하는 세력 간의 갈등이 많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권은 이 문제에 있어서 표를 잃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어떤 개입을 하지 않아가지고 장기화되고 매번 무산되고 해왔습니다. 저는 확고하게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저희 개혁신당은 지금 서울 남산 같은 곳에는 환경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전기버스를 이용해서 남산 정상까지 가서 남산에서 서울 전체를 조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미 군부대 유지를 위해 가지고 정상까지 도로가 개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굴제를 넘어가지고 천왕봉까지 전기버스가 사실 몸이 불편한 분도 무등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운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개혁신당에서 공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태자면은 지금까지 2014년부터 해서 광주 송정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이후로 거의 10년째 매번 말만 나왔다가 무산되는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굉장히 신속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스케어의 활용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내부에 논란이 있었지만은
대구의 동대구역 복합 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KTX와 연계되어 가지고 경북 지역의 교통의 중심지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주 송정역도 앞으로 광주의 관문을 넘어서 호남의 관문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복합 환승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기 거론되었던 금호타이어 공장 외에 다른 부지를 찾아서라도 빨리 조기에 이것이 활성화되어야 지금의 단순히 송정역 시외버스 정류장의 단계를 넘어서 더 활성화되어야 그 송정역 일대 아까 말했던 광주공항 이전 문제와 더불어서 신도심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더 많은 관광객이 함께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유동인구가 생겨서 송정역 일대가 번성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준석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들은 아마 기자님들이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2018년도에 제가 광주시장 경선 출마하면서 광주의 그랜드 디자인에 다 포함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송정역 환승센터 개발이라든지 공공항 이전 무한으로 이전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었는데 당시에 광주의 경제 DNA 또 도전의 DNA, 혁신의 DNA를 심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DNA를 실현할 그 시점이 아마 오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광주는 지금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가 지정됐습니다. 또한 21대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제가 발의했던 법안이 미래차 전환지원법. 제가 21대 가장 먼저 법안을 냈었고 지난 연말에야 이제 통과가 됐는데 광주는 미래차 클러스터도 지정이 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광주의 산업을 위해서 인재 육성을 위한 지스트도 있고 지금 전남대학교도 있고 여러 대학들이 있으나 한정공대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남대학교에 반도체 공동연구소가 지금 유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만 445억이 들어가는 이런 반도체 공동연구소가 앞으로 순항하려면 모든 개혁의 이슈들을 다 드러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편함을 다 해소를 해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예산을 책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광주 인공지능 산업 육성법 제정안이나 또 경제자유구역청으로서 투자 유치비를 늘리기 위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패키지 3법 이제 이런 경제를 위한 법안들을 제가 대부분도 다뤄왔었는데 이런 법안 통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광주 지자체 그리고 광주 의원들 또 시구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또 시민들과 산학연이 다 힘을 합쳐서 광주에 완전히 압도적으로 새로운 그런 모습을 그려나가는데 지금이 딱 출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고 이번 총선에서 이제 견고한 이 민주당, 그러니까 지자체장도 민주당, 국회의원도 민주당, 시구의원도 다 민주당, 견제도 없고 감시도 없는 이런 민주당으로서는 이 일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 정부와 소통의 어떤 그런 역량 또 네트워크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가장 중요한 분들이 이 여기에 계시는 언론인 분들입니다. 아무리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언론인들께서 우리 광주 시민들께 그런 제대로 잘 알려주시지 않으면 이런 모든 일들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깨에 광주의 명운이 걸렸다. 또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렸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네. 질문. 네. 질문 있으시면 네. 신당 간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공약을 한 번 더 확인을 하자면요. 총선 같은 경우에는 전기버스 까지 지금 공약을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케이블카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케이블카 설치가 그리고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같은 경우에 26일날 철도공단에서 2배 정도로 역사를 확장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애초에 이 초반 용역에서는 4배 정도 크기는 돼야 복합환승센터하고 연계가 원활하게 가능하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다시 용역 사업을 2배만 키우겠다라고 시작을 할 시점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금호타이어 부지 말고는 인접해 있는 대형 부지가 없는데 어떻게 실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복합환승센터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동대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상부에 설치되는 형태로 되어 있지만은 다른 경우에 용역을 한 경우 또 서울에서도 몇 군데 용역한 경우가 있지만은 지하 설치 같은 것들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 송정역이 선상 역사이기 때문에 선상 역사는 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지 문제는 결국 창의성에 달려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서울 용산역만 본다 하더라도 광주 송정역보다 훨씬 큰 규모의 선상 역사로 지금 운영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각도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케이블카 문제야말로 이제 환경단체와의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놓여있는 장굴제까지의 도로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전기버스는 추가적인 공사 없이도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하고 추이를 살펴보면은 이것에 대한 수요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무등산을 조망하고자 하는 수요, 또 외부 관광객의 유입 수요가 어느 정도 판단하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서 케이블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효용성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전기버스의 투입 정도를 저희가 초기 단계 공약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낙연 대표 합당보도 주도권 검토 중이라는 시각이 좀 많은데요. 합당 고려하실 때 대표님 내용을 하셔서 절대 포기 못한다는 하고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포기하고 이런 얘기하는 것은 그 시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창당을 하고도 개혁신당과 함께 하면서 일관되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치와 비전에 함께 하려는 세력은 어디라도 연대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논의는 아마 개혁미래당이 2월 4일 날 창당을 하신다고 하니 그 창당 작업 이후에 그런 논의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합당 과정을 이렇게 진행해 보니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과정이 어렵고 또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또 결정해야 되는 사안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열망이 이번 총선에서 이 양당 구조를 균열이라도 내달라 이런 명령이시기 때문에 그 국민의 명령에 우리가 정치인으로서 함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드립니다. 네. 붙여서 설명을 네. 어제 채널A 라디오에서 네. 아직 그 당이 어떤 비전, 어떤 네, 대한민국을 네. 만들고자 하는지 전혀 비전을 들은 바가 없어서 논의를 시작조차 하기 어렵다. 지금 그렇습니다. 부정적으로 언급하셨는데 네. 그걸 지금 재확인하신 겁니까? 그렇죠. 지금 저희가 비전을 들은 적 있나요? 아직 뭐 창당을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개별 인사들의 발언은 들었지만 그 당의 지향점에 대해서 저희가 들은 바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당 작업도 저희는 한 4년의 속국 끝에 한국희망을 창당을 했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대로 강령을 만들고 정강정책 만들고 또 정책을 만들고 플랫폼을 만들고 그 안에 시스템을 만들고 정치학교를 저희도 또 이렇게 콜로킴을 만들고 했었는데 그런 과정들이 거의 저는 1년이 소요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굉장히 탁월하시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굉장히 빠른 창당을 했지만 실제로 보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창당 작업에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넣고 계셔가지고 그 논의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어떤 비전으로, 어떤 가치로, 어떤 철학으로, 목표로 그리고 정책으로 함께 할 것인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정당 간의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주안점을 두고 있는 지향점이 비슷하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저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도 보면은 호남의 미래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혁미래당에서도 뭐 호남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이 있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호남 지역민들께서 먼저 저희가 뭐 정치 세력 간의 논의 이전에 합쳐라라는 여론이 비등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지향점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 당이 이제 도당, 전북 도당이라는 걸 창당되게 하는 과정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공약이라는 것을 공유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저는 결국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많은 거대 양당을 벗어난 시도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성공한 시도도 있고 실패한 시도도 있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조율이나 아니면은
합리적인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의 합당이나 연대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인 결과나 아니면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났던 적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광주남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공부한 민주당의 지지, 그리고 뭐 이준석 대표님의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전례 없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 높아지고 있어요. 사실 지금 오신 세 분이 이 두 당을 지지하는 세력을 겨냥한 건 아니시잖아요. 무당층 혹은 무당층에서도 뭐 MG, 광주 시민입니다. 특히 광주에서 어느 층을 겨냥하시는 건지, 그리고 사실 현재로서는 두 분 말고는 지역에서 개혁신당이 후보를 내놓을 수 있을까? 더욱이나 양영자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지역의 연기이긴 하지만 수도권 출마 요구가 계속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호남한 한 명 정도밖에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의사견과의 조인, 다른 대학으로 조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다른 대학으로 비전이 없으니까 우리는 먼저 상당돼 있고 약간 이렇게 좀 배척하는 느낌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 저는 호남 지역에 출마하는 인사라고 한다면요, 저희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당직을 맡아서 먼저 언론에 이제 선보이는 단계이고, 지금 저희가 합당 전차를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 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게 저희가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유지되지만은 신설합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설합당이 되기 전까지 등록해도 또다시 등록해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후보들이 절차를 좀 지연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각지에서 꼭 호남뿐만 아니라 이제 후보들이 등록을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 선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단순히 호남 지역의 출마자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어떤 수단으로서의 합당이나 연대라는 것은 지역민들의 공감을 사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타당과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은 국민의힘도 사실 거의 모두 다는 아니지만은 절반 이상 되는 호남의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만은 유의미한 득표율을 확보하는 후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양적인 어떤 성장보다는 저희가 질적인 성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너무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을 많이 내는 것이 오히려 당세를 좀 저해시키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특히 국민의힘의 대표를 지냈던 제 입장에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총선 전략으로 수도권 전략은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그 K벨트 전략입니다. 그래서 K벨트 군단을 모집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분들이 지금 군단의 모집에 응해 주셔서 미리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K벨트는 용인을 중심으로 해서 화성, 평택, 아산, 이천, 안성 이런 식으로 해서 K벨트로 모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15개 첨단 산업 클러스터 베이스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 모집된 K벨트 군단들을 검증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개혁신당에서도 1,400명이라고 그랬죠. 그중에 이제 출마하실 분들을 공천을 위한 준비 작업에 곧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 당장 내일 광주에서 출마를 희망하고 계시는 두 분의 젊은 입후보 예정자가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다만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고 하시는 특정 어떤 분과 달리 저희는 예비후보 단계에서 각 후보에게 섣부른 지지 표명은 하지 않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직 저희 당에 명시적인 공천장이 발부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제 전국 각지에서 이제 한국의 희망가의 합당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조금씩 이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에서도 차근차근 좋은 인재들을 선보일 기회가 있지 않겠나 싶고, 이준석 대표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 좋은 후보 낼 바에는 안 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차근차근 좋은 인재들 지역에 선보이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도 지금 후보가 있습니다. 예. 이게 나왔습니다. 호남이 기반이거나 제2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활동하셨는데 세 분은 어떤 형태로 출마 지역분이야 기대냐, 그리고 어떤 지역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 좀 말씀 주세요. 여기 있는 세 사람은 전부 다 당을 위해서 어떤 특정한 역할을 맡아서 아직까지 선언하진 않았지만은 지역구 출마를 기반으로 해서 당에 헌신하겠다는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천하람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내일 또 우리 순천 지역 기자간담회가 있는데 우리 전남 동부권 기자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천하람 최고위원은 순천을 사랑합니다. 예. 저는 반도체를 사랑합니다. 예. 그래서 그 거치에 대해서는 울도 사랑하시나요? 네? 광주 서구 울도 아유, 무척 울도 사랑하죠. 사랑하세요? 네. 울도 사랑하세요? 애증의 관계에 이제 있습니다. 오늘은 좀 명확히 해주셔야 될 타이밍이 왔어요. 근데 이제 당원들과 또 당 지도부와 논의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바로 정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관계라고 하시면 서구울이 아닐 가능성이 좀 힘이 실리고 있어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 양양자 서구를 떠난다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왜냐면 늘 말씀하시면서 좀 더 생각해 볼게요 했는데 이제 천당까지 완료된다고 네, 네, 하시니까. 네. 되게 저는 예민한 문제 이제 있잖아요. 고심의 포인트는 과연 이제 제가 지난 8년 동안 또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서도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 산업으로 대한민국을 제대로 주도하는 선도국가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저의 쓰임이 과연 우리 광주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뭐 유치한다든지 또 앞으로의 경제 이슈를 다룬다든지 그런데 더 큰 역할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그 첨단 산업을 제대로 구축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0% 제가 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렵고 단지 2월 설 전에 저는 출마 선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네. 예,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예,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예. 그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예. 그 광주 출마 권유를 갖고 있고 또 다른 데 출마도 말씀하셨는데 예. 합당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어디로 출마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낙연 총리님께서는 사실 인지도 면에서나 아니면 국가에서 해오신 그런 역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어느 곳에 출마하셔도 이상하지 않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제가 정치 후배로서 그리고 또 같이 제3지대로 거론되는 그런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낙연 총리께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제가 가정법을 사용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은 또 오해가 양산되는 것 같아서 지역을 명시하거나 이렇게 해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적극적인 역할을 하시길 기대한다. 출마를 하셨으면 한다. 예, 그렇죠. 최대한 출마 또는 출마를 넘어선 어떤 적극적인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만 그럼 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거대 양당에서는 권역구별 예. 그 병립형 비례제로 가는 분위기인데 그렇게 되면 지역 기반이 있는 뭐 이낙연 신당이 유리하다 아니다 뭐 이제 수도권에 좀 더 지지율이 있는 개혁신당이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있는 지지율은 모두 다 사실 가설 지지율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공교롭게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당명이 혼란스럽게 지금 이제 섞여 있는 상태이고 뭐 미래나 아니면 개혁이라는 키워드가 여러 번 혼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은 실체적인 어떤 투표 결과물을 반영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선제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리고 과거에 양당이 배척받을 때 또 하나의 이 제3당 시도였던 2016년 국민의당의 사례를 살펴보면은 사실 그때 지지율이라는 것이 2월 초 중순에 6% 7% 잡히던 지지율이 최종 비례투표율로는 26%에 달하는 지지율이 나왔던 그런 적이 있어서 비례투표 2등을 했던 전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비례투표 결과물이야말로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그런 결과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개혁신당은 겸허한 마음으로 저희가 개혁행보를 통해 가지고 보수 진보의 틀로 잡히지 않는 개혁을 바라는 그런 국민들의 표심을 공략하겠다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선례들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당이 어떤 지지율을 미리 상정하고 거기에 따라 선거제를 정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좀 큰 코 다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립형이든 연동형이든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 사실 그 병립형을 연동형을 한다 하더라도 위성정당의 창당이 예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지난 총선에서도 준연동형 효과를 본 정당은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그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